미국이 정상적인 일상 복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7년 만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 10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실외, 실내 둘 다 이제 포함돼서 이제 그런 언급이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 대부분의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채 실내는 물론이며 대규모 군중이 있는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미국을 대유행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조치라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사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위한 초석을 놨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의 35%, 성인 중에서는 45%입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줘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의 배경으로 최근 2주간 달라진 상황을 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분의 1 줄었고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늘어난 데다 12세에서 15세로도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는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여행자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기 전 의사와 상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완화는 마지막 백신 접종분을 맞은 지 2주를 넘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사태가 악화하면 이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이번 권고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발이 걸려 넘어질 듯 밀집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은 이번 완화 조치로 아무래도 일상 복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했고 또 접종을 끝냈으면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 대해서 대단한 이정표라고 평가했고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게 된 미국에서 올 가을부터 전면 등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 가을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교사 노조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미국 교사연맹은 학교가 문을 열고 주 5일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면 등교 언급은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을 거부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 5일 등교 재개가 교육 정상화와 함께 학생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모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 정상화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회복이 빨라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주보다 3만 4천 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보급 확대에 힘입어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풀리면서
기업들의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물가 지표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6%,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6.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경제도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미 최대 성유관이 해킹으로 멈춰서면서 그 유류 공급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재기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불안감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닉에 빠지지 말라며 기름 세제기와 같은 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필요한 만큼 이상의 휘발유를 사지 말라면서 사재기가 정상화 과정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유소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송유관 재가동을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지역별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킹 배후 세력이 러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휘발유 품귀 가능성에 따른 사재기 심리 확산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빗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오일 쇼크 여파 속에 이듬해 대선에서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에게 백악관을 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동유럽의 해커들에게 57억 원 상당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사이트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소식 살펴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점차 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다시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공군과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군 작전을 감행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한 게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의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모두 103명이고 이들 중 어린이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과 아랍인 간 폭력 사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 집단 폭력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사태 진정을 위해 군 병력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연일 무력 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의 무력 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하면서 평화협상 재개를 촉구했고 네타냐후 총리와도 조만간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